됐겠지? 마이크 켜졌고. 화이팅! 2교시 함 두가 보자. 2교시는 뭘 할 거냐? 우리 실전 독해 교재 빠르게 좀 훑고 몇 문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주제 제목 파트라 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난이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들은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그냥 체크만 호르륵 한 다음에 함의 추론으로 돌아가서 함의 추론 풀기 전에 빈칸 어떤 식으로 풀기 했는지 검토 한번 하고 함의 추론 해설하고 빈칸 과제 주고 끝!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 교재 페이지 6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6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의 내용들이랑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6쪽의 1번은 약간 양심상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 여기. Payoff information. 이거 왜 양심상 확인해야 되게? 6월 평가원의 추억 기억나십니까? 6월 평가원의 따옴표 페이. 이거 지난주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페이가 보답이 되다, 도움이 되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payoff information도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잘못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얘가 useful이에요. 그래서 useful information이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선생님들이 유용한 정보를 관찰하는 근거로서 이제 environmental learning이라는 걸 삼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번나왔죠? 그래서 야, 문제가 생겼어. 뭐야? 이 농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결함이 많은 실험실이라는 점이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유용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가 없어. 끝! 그래서 정답 뛰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리미테이션을 보고 flawed laboratory랑 rarely 이런 것들을 가지고 리미테이션을 추론해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empirical observation in farming하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 있는 empirical observation이라는 단어가 위에 있었던 여기 있는 observation of payoff information이었다는 거.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느냐? 요거 문제였기 때문에 체크하는 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해야 돼. 2번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넘어가 보소. 3번은 nevertheless 한 문장 읽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 빨리 발견해서 정답 연결시키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잠깐 보실까요? 4번은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를 못 골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1번에 summit, yet to be reached.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많이 푸셨으면 알고 계셨을 표현입니다. yet to be 하면 아직 도달하지 못하냐? 부정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대기인데 아직 도달 못한 꼭대기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위해서 onward journey 계속해서 여정을 떠나야 한다. 요 단어 아직 모르셨으면 꼭 표시하세요. 요거 평가원에서만 2번 나왔었거든요. onward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속적인이란 뜻이거든요. 요거의 동의어 아십니까? 실제로 평가원에서 이 자식을 본문에는 ongoing이라고 써놓고 선지에는 onward라고 써가지고 동의어 나타내는 표현 나왔었어요. 그거 뭐였었냐면 그림자가 역사적으로 뭐 표현이 돼서 뭐 무슨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연구된다. 그죠? 그래서 맨날 그 나왔던 거 바로바로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기출을 풀었다는 사람들의 증거인 거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포인트. 혹시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는지 글의 내용의 빌드업을 짤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첫 줄에서 무슨 얘기했어? 인간의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발견이 굉장히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문장의 소재를 그럼 뭘로 잡아줘야 돼? 디스커버리만 잡고 미소 지으시면 안 됩니다. 디스커버리의 내용이 더 중요해. 뭘 발견했는데 인간의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발견했어. 그럼 내가 우리 오늘 수업 내내 뭐 하기로 했습니까? 첫 줄에 중요한 문장을 찾았으면 마지막 줄에 해당하는 표현의 동의어를 찾아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not accurate의 동의어 즉시 발견해봐. 5초 만에 발견해야 돼, 솔직히.
너네 눈 뜨고 있니? 물어보는 수준, 그죠? 그래서 not know precisely, not accurately. 그냥 동의어가 본문적으로, 그냥 사전적으로 동의어인 애들라서 뛰어나와야 돼. 근데 얘는 여기서 안 끝났다는 게 문제죠.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잘 몰라. but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됩니까? 뭐 해줘야 돼? 요 구조를 보면서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용이라는 요 비유법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위에서는 뭐가 정확하지 않다 그랬어? 인간의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산이 얼마나 높은지가 인간의 지식에 대한 예시가 되겠구나 까지를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이걸 현장에서 할 수 있냐는 것이. 근데 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근데 이걸 하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천막줄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현장에서 가지기보다는 글의 내용이 마음이 급하니까 글을 읽고만 있어도 내가 뭔가 문제를 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중간에 있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있는데 시간 다 쓰기 때문인 거야. 알겠지? 제발 생각하는 연습을 해. 대가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자식은 이걸로 안 끝났지. 우리 지식 부족해. 인정. 근데까지 읽어야 정답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거까지 땡겨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봉 화이팅 넘어가봐. 그래서 이 온월들 잠깐만 미안. 온월들을 여기서는 뭘로 잡아달라는 거야? 컨티뉴로 온월들까지 잡아달라. 요겁니다. 안녕. 넘어가봐. 4번 5번 5번도 사실 본문에 있었던 4번의 내용에서 마지막 줄에 있었던 reliability랑 credibility 동의어라는 거 확인되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해서 말하는 regulation이 뭐를 규제하는 과정이냐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these regulations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however를 문장으로 찾아주시긴 하셨을 텐데, 그죠? 이 these regulation이 뭔지 알려면 윗문장을 읽어는 주셔야 돼요. 읽어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간을 드릴 건데 뭘 찾을 거냐면요. 이 these regulation의 지칭 대상을 찾고 싶어요.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혹시? 힌트 하나만 드리자면 직접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자식이 아닙니다.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그럼 직접 문장에서 찾지 않으면 어디 찾아야겠어? 여기서 찾아야겠지, 그지? 여기서 these regulation을 찾아주셔야 됩니다요. 요것도 나 A3 반에서 했다요. 법을 나타내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다. 이거 동의어 해가지고 정리했었어. 기억나? 우리 했었거든? 후딱 해보자요. law, rule. 누가 몰라, 그지? 근데 이런 단어들 외에도 법을 나타내는 수많은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있는 regulation. regulation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뭐라고 쓴 다음에 규제라고 쓴 다음에 규제법, 금지법 이런 뜻으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regulation이라는 단어에 규칙이라는 뜻이 속뜻으로 포함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legitimation. legitimation도 법안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라 그래야 돼? 국회에 통과한 법안들, 진짜 구체적인 실내의 법 조항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때 legitimation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이런 거 말고도 나 무슨 얘기 했었어? bill act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bill act까지는 안 쓸게요. 오늘 귀찮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these regulation이 지칭하는 바가 단순히 뭘 얘기하는 금지하자, 규제하자가 아니라 금지법, 규제법, 국가 차원에서 이 사적 제재라고 하면 안 되지. 공적 제재를 가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자는 얘기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골라달라는 거야? 어쩔시고 저쩔시고 선생님들이 저식이 아메리칸 스톡 마켓에게 마켓을 감시해가지고
회사들이 특정한 보고 요구 조건을 채우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어떤 보고서들, 자신의 판매량이 뭐 어느 정도인지,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1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얘가 복수형으로 나왔잖아. 저는 얘를 지침 대상으로 삼아주려면 정확하게 얘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보고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너 통과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를 search reporting으로 받아준 거고 그걸 다시 these regulation으로 받아준 체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요구를 했어. 회사한테. 야, 보고서 내. 그런 보고서들이 도움이 됐어. 근데 이 보고서 작성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 인론 사례들처럼 이런 얘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읽어만 두세요. 이 인론 사건이 뭐냐면 장부 조작, 회계 조작한 사건인데 미국의 경제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예시로 나와. 그 기업의 윤리, 도덕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되게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미국에 정말 꼴봤지만 영어를 공부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의 빅 사건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얘네들 말했잖아. 국뽕에 가득 찬 애들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의 국뽕에 스크래치를 주는 사건들은 좀 영어 지문에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뭐 대공황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세요. 6번. 6번은 눈 뜨고 있니? 물어보는 수준이라서 읽어보고 풀어라. 7번. 이거 그냥 쭉쭉 보시면 되겠어요. 후후. 샥샥. 한국어 선지 왜 이렇게 풀어주기가 싫지? 왜냐? 풀어주기 싫으니까. 넘어가봐. 12번. 17쪽에 12번 잠깐 보세요. 여기에 never과 ignore에다가 표시 한 번만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을 발견하는 수많은 스킬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랑 수업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애들을 찾기가 제일 힘들거든. 뭐냐면 이거 이중 부정이야. 근데 이중 부정을 not, 뭐 never, hardly 이렇게 했으면 누구나 다 맞췄을 거거든. 근데 이중 부정 중 하나를 부정의 의미를 담은 동사로 쓴다. 그럼 진짜 골 때려. 얘도 지금 뭐야? 컴퓨터 기술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인간 정신머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그럼 얘는 역으로 얘기하면 뭐야? 인간 정신머리의 작동 과정을 이해를 해야 컴퓨터 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럼 얘가 중요하다는 거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인 거지. 미션인 거지. 근데 이것까지는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100% 이해는 못해도 감적으로 다른 문장들이랑 연결시켜서 때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해달라고 내가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without이 나오는 자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 without A 주어 cannot B가 나온다. 그러면 이 자식은 그냥 무조건 메인 센텐스다. 근데 이 자식의 열받는 지점은 뭐야? A가 없으면 피할 수 없다. 영어 선생님이 없으면 영어 성적을 올릴 수가 없다. 뭔 얘기야? 영어 선생님 없으면 나 죽을게 이거잖아. 영어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기도 하죠. 이 글의 제일 메인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글이 메인 소재가 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글쓴이가 without A는 주고 뒷문장에 cannot을 안 줘. 이 not의 부정어를 어떻게든 돌려서 표현해요. would not을 쓰든 hardly를 쓰든 ignore 같은 부정 동사를 쓰든 이런 식으로 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without 뒤에 있는 녀석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해석하시는 연습 본문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 번 해보세요. 사례를 최대한 많이 모은다고 생각해야 될 거야. 예를 들면 영어 선생님이 없으니 입맛이 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 없어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지존 좋다는 거잖아. without A가 나온다고 무조건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로 쓰이질 않습니다. 뒷문장의 부정 표현을 확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연습하다 보면 저런 자식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요 구조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필기 좀 하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뛰어 올라가 보세요. 어디까지 뛰어 올라갈 거냐면 2번까지 가볼 거예요. 페이지 7쪽. 너무 스포일러가 많아가지고 미안요. 자, 첫 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지문 풀면서 가장 집착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첫 줄에 A vs B 구조가 나와서 A랑 B랑 대립구조로 싸우는 거. 이거 대입학에서 잡는다? 거의 대부분 정답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있거든요. 저 대절부터 끝까지 밑줄 친 부분에서 vs 구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과제를 했으면 미리 찾아져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죠? 찾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딴짓해, 얘들아. 알겠지? 최선을 다해서 딴짓해. 친구야, 저기 잘생겼어. 여러분들, 여기 발견하셨습니까? over. 요거 뭐야? than이랑 똑같은 녀석이야. 비교급, different from, separate from 이런 얘기 나오면 superior to, inferior to 나오면 비교 대상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은 뭐예요? What happens in the galleries랑 activities that takes in its unseen zone. 얘네 둘이 대립구조를 잡자는 거지. 근데 너무 길어,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스가 오실 거임. 아, 안 보이는 놈이랑 보이는 놈 vs 관계 만들자는 거구나. 이 대립구조 끝까지 끌고 내려가시면 정답 그냥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이 문장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읽으면 그냥 답 나오거든? 근데 이걸 읽으려고 보니까 정신 나가겠는 거야. 이 길이로 5줄? 미친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저랑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요한 문장. 내가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 문장을 먼저 뽑아내는 작업하기.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글에서 어떤 문장이 정답의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문장일 것 같은지를 찾아주세요. 지금. 여러분 나름의 근거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랑 비교해볼게요. 이 마지막 줄에 이 부분은 꼭 읽어야 정답 나온다. 를 뽑아보세요. 항상 기준점을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무조건 구조가 복잡하다. 접속사 중심으로 다 끊어. 주절은 뭔데?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야. 그치, 혜원아? 그지? 주절은 접속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 문장은 볼까요? 콤마에서 끊고 여기서 끊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이 뒤에 콤마 뒤에서 끊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 문장의 주절 뭐야? 얘잖아. 이 글의 가장 중요한 구간은 얘입니다. 근데 가끔 주절 찾으려고 봤더니 the study show that 뭐 이런 표현, 그치? They assume that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가정했다, they think that 이런 표현들, researchers 뭐 show that, indicate that 이런 얘기 나오면 그 구간을 주절로 참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대절 뒤를 메인 센텐스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얘는 딱 여기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자식이 왜 나왔는지 아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앞부분에 있었던 their publicly visible face 이거 보자마자 아, 이 자식 갤러리다. 비저블이면 seen zone이잖아, 그지? 그러면 저 스토리지는 뭐겠어? unseen zone이겠죠, 그쵸? 끝났네. 미소리 지으면서 정답 고르러 가셔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4번에 있는 profit oriented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셨으면 글 중간에 어디까지 읽어도 돼? in other words 문장까지 읽으셔도 되죠? 그럼 이 in other words에서 뭘 확인할 수 있어? prioritize those parts of themselves that are consumable.
소비 가능한 부분을 우선순위했다. 그럼 이 소비 가능한 부분까지도 뭘로 잡아줄 수 있다. 여기 있는 갤러리와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럼 더 안 읽으셔도 된다. 진짜 끝. 더 안 읽으셔도 된다. 항상 대입 파악은 이런 기준점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그러면 수능 완성으로 돌아올 건데요. 과제를 미리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완성. 2번 과제 5, 6, 7, 8입니다. 선생님, 어법도 푸나요? 니들 맘대로 하세요. 어법은 질문 받으면 해결해 드릴 거고요. 아닌 거는 제가 진짜 구평 직전에 벼락치기용으로 어법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그 이후로 안 할 거예요. 어법은 설명하는 대비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서 안 할 거야. 그래서 질문하면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어법은 선택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휘, 빈칸, 빈칸이 매우 중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 좀 빡이거든요. 빡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두 교과서도 가봐야겠지? 교과서 앞 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교과서도 확인을 해주셔야겠지요. 그죠? 교과서는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사실 2, 3을 한 번 해주면 여러분들 비명 지르면서 다음 시간에 아무도 안 올까 봐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2번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 과제 설명하고 있는데 좋은 거 뭐야? 2번 할 거야, 2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과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요. 빈칸 문제랑 함의추론을 푸는 거를 설명해주는 한 장 정리인데요. 이전에 A3 수업에서 들으신 분들은 받으신 적이 있는 프린트이나 한 번 더 그냥 기념으로 받으세요. 내가 오늘도 여기 살아남아서 수업을 듣고 있다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둘, 넷, 여섯, 일곱. 우측으로 쭉 넘겨주세요. 그냥. 아이고, 오, 민첩한데? 고마워. 네. 연락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한, 둘. 다 받으셨을까요? 프린트 다 받으셨겠죠? 나 안 받았다 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황당하게도 프린트는 방금 받은 과제 프린트에 1, 2, 3, 4강에 2강에 1번 펼쳐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1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함의추론도 빈칸이랑 풀이 방식을 똑같이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함의추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번에 존재하는 이유는 높은 확률로 대입파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황당한 요구 조건을 빈칸처럼 가져가지는 않는 편이라서 그런 거지 결과적으로 풀이 방식은 빈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빈칸 한 장 정리 프린트 잠깐 흘게 볼 건데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죄송해요. 왜냐면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어떤 빌드업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되는지 문제로 직접 보면서 느끼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함의추론이든 빈칸이든 요구 조건을 먼저 파악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빈칸 문장을 먼저 해석하시거나 아니면 함의추론의 내용을 먼저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이 자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니? 밑줄 친 내용이 맨 마지막 줄에 대인이 빈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자식을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줄을 제외하고 해석해서 요구 조건을 확인해라. 그럼 밑줄을 제외하고 해석하라는 거는 뭐밖에 없어? 그들이 빈칸이 필요하다. 이게 끝이죠? 이거만 하세요. 함의추론을 밑줄 친 내용을 읽은 다음에 이해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시간 더 걸림. 그래서 웬만하면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빌드업을 무조건 선물해주게 돼 있습니다. 함의추론 옛날에는 밑줄 친 내용 이해 못하면 문제 못 푸는 문제 몇 개 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다 비명 질러가지고 평가원이 문제풀이 스타일을 아예 바꿔버렸어. 근데 이 자리에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하나도. 알면 무조건 좋아. 근데 읽었는데 이거 이런 얘기 크크 하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매하게 아는 애들이 제일 문제임.
밑줄 친 내용 봤을 때 아씨 이 얘기 같은데 그럼 그게 머릿속에 꽂혀서 그 내용에서 실제로 얘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근거를 못 찾고 여러분들 뇌피셜로 정답 고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차라리 본문에서 근거를 찾으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게 뭐야? 그들이지, 그들. 여러분들 빈칸 한 장 정리에 첫 줄, 1번에 빈칸을 먼저 해석하고 요구 조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하자 하고 두 번째 보시면 주어하고 빈칸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빈칸 문제가 대부분 이런 구조를 띄어요. 주어를 주고 얘에 대한 설명 내용을 빈칸으로 뚫어놔.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뭐 찾을 거야? 얘를 찾아야지. 그래서 얘가 하는 행동들을 다 발견하면 빈칸의 내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데이를 찾으러 어딜 가봐야겠어? 직접 문장 가봐야겠지. 근데 직접 문장 바로 가면 내용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제가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디를 먼저 읽어야 될지에 대한 빌드업을 좀 정해드렸어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2번 바로 읽어보세요. 2번 읽어보시면 유형 불문, 첫 줄 소재는 무조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줄로 뛰어가 보세요. 영차! 그럼 첫 줄의 내용을 보시면 each actor in story 이야기에 있는 각각의 행위자들이 should contribute in some way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기여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것이요? 이 글의 주어이자 소재가 되는 것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가 이 자식이랑 같은 인물일 수도 있고 다른 인물일 수도 있지만 무조건 연관된 인물이긴 합니다. 연관된 인물이긴 하다고 생각하면서 글의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고 나면은 요 데이가 가리키는 녀석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는 편인데 이 자식의 특이점 보시겠어요? 지문의 하단에 뭐 있어? 콜론. 데이가 가리키는 내용이 얘예요. 가장 공감 넘치고 영웅적인 창조물. 가장 공감대 형성을 잘하고 영웅적인 창조물. 이 자식도 누구다? 데이다. 그 자식이 누구다? 이 스토리에서 창작된 인물이다 라는 판단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문제풀이의 그 기준점을 가르는 것임. 이거 나 지난 시간에 했지? 그래서 요 빌드업을 짜는 요령들만 보신 상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해보자요. 하나 더. 2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번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시면 요약문을 먼저 읽자고 했죠. 밑줄 친 문장을 먼저 읽자고 했습니다. 밑줄 친 문장을 먼저 읽으시면서 they가 누군지 여전히 판단하셔야 돼요. 그들이 평가 단계를 패스해버리고 나 잘 알려진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가가지고 얘네들이 my slurp the soup 한다는 겁니다. 그냥 후룩 마셔버리고 나서 빈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가 무슨 상황인지 여기서 말하는 요 앞 단계에 해당하는 뭐시기 평가 단계를 뛰어넘는다. 그리고 잘 알려진 심지어 좋아하는 브랜드로 간다. 그리고 수프를 후루룩 마시고 고리고 빈칸한다. 요 단계로 간다고 쳤을 때 얘네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판단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데이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무조건 첫 줄에 주어와 소재를 판단해 주셔야 된다. 첫 줄로 가보죠. 영차! 보자마자 무슨 상황 나와? 브랜드. 오우 쉣! 여기에 브랜드 있었죠? 근데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였어? 잘 알려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였어.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것은 경험인지 사람들의 페르소나를 충족시켜주고 familiarity breeds liking. 그래서 뭐래요? 익숙함이 liking, 호감을 breed, 키운다. 그러면 여기 뭐요? 익숙함이 호감이 되고 호감이 브랜드를 만들고 이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사실 다 줬어. 사실 다 줬어. 그치? 얘는 그러면 무슨 상황이야?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갔어. 그럼 뭐야? 호감 만땅. 그래서 여기서 스프를 후루룩 마신 다음에 뭐였어요? 스티브 10 10점 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갑자기 10점을 왜 줘? 좋아하니까. 얘에 대해서 평가하는 단계는 뛰어넘었어. 뭐 평가를 해. 좋으니까 좋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다른 애들이 이거 쓰니까 나도 이거 쓰면 좋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임. 평가의 단계를 뛰어넘어.
이거 잘 알려줬으니까, 유명하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빌드업을 얼마나 빨리 짜느냐임. 그래서 요 내용을 읽고 나서 요 다음 문장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아? 첫 줄 이렇게 있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뭐 나와? Imagine. 지금 얘 이제부터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상상해봐. 예시 들겠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저 대입학하면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런 표현 나오면 이 뒷부분부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의 내용들을 후루룩 읽어주시긴 하셔야 돼요. 대입학은 스킵하라는 걸 무조건 권장합니다. 근데 함의추론 빈칸을 읽긴 읽어야 돼. 왜냐면 글 내용이 어떻게 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글의 내용에 이 친구들이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수프를 먹네 마네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읽으시면서 다시 뭘로 돌아와야 돼? 요 내용으로 한번 돌아와 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왜냐? 예시 앞에 나온 문장이 뭐니까? 주제문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을 고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도 뭘로? 2번을 골라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다? positive light. 긍정적인 빛 아니고 긍정적인 관점. 긍정적인 관점에서 야, 잘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유명하다고 하니까, 유명한 걸로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이 좋겠지 뭐. liking, 10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된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2강의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4번. 이강의 4번은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주고 싶어서면 좌측 상단에 right to be forgotten. 뭐야? 잊혀질 권리입니다. 잊혀질 권리. 여러분들의 인스타, 그죠?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어렸을 땐 페이스북 더 많이 쓰지 않았냐? 아니냐?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인스타냐? 초등학교 때 나는 인스타 썼다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 너네 되게 선구자네. 잘 멋지네. 그러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에 썼던 인스타, 어렸을 때 썼던 인스타를 지금도 똑같이 쓰고 계시나요? 아 그래? 그래? 아닌 사람도 있어? 비활 타고 빨리빨리 삭제해. 알겠지? 알겠지? 잠 다 깼어? 자세 좀 잡아봐. 저의 그 디지털 세대 첫 세대로서의 저의 가장 좋은 점은 싸이월드라는 세상이 없어졌다는 점이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때도 대학생 때 한 1, 2학년 때까지도 싸이월드를 엄청 많이 썼었어. 그때 그 모든 흑역사와 과거와 어둠과 기타 등등이 이제 잊혀졌죠. 그쵸? 영원히 그냥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옛날에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한번 네이버 지식인, 유명인들 네이버 지식인 다 파묘돼가지고 난리 났을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유명인들의 초등학생 때 네이버 지식인에 쓴 답글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검색어에 막 뜨기 시작하면서 난리 났었던 적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right to be forgotten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죠? 잊혀질 권리가 사라지게 된 거다. 여러분들도 잊혀질 권리를 빨리 지켜야 되는데, 영어 지문에서 단 한 번도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왜냐? 이것은 인간의 권리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개수치스러운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없애고 싶잖아. 근데 이 지문에서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라는 되게 당연하게 여겨질 것 같은, 당연하게 긍정적으로 볼 것 같은 내용들을 비판해준 내용이거든요.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그게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정보에 어쩌고 뭐 다 같이 공익적인 정보에 어쩌고 권리가 있다라는 그지 같은 글이에요. 근데 어쨌든 확인은 해줘야 되니까 이런 황당스한 지문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아.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관념들을 깨는 지문들이 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글은 첫 줄에 주어를 읽자마자 right to be forgotten이라는 것이 has generated intense controversy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어라? 이게 왜 논란이 됨? 당연한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하면서 벌써 의심을 해야 돼. 그지? 논란이 된다라는 얘기에서는 이미 얘가 구설수에 올랐다. 약간 긍정적 의미로 쓰고 싶은 생각은 아닌 거야. 그래서 내용의 맥락에서 이 친구가 하고 싶어하는 설명의 내용들을 좀 발췌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자식 한번 보세요. 함의추론 문장. 함의추론 문장 요런 애들은 미소가 지어져 얘들아.
여기 보시면 such critics 이런 비평가들이 빈칸이라고 했다는 거잖아. 그럼 이 비평가만 찾아가면 되거든. 이 비평가가 어디 있는데 이 직접 문장이 있단 말이야. 왜냐? such가 나오면 지시대명사처럼 쓰자. 우리 순서 시간에 다 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자식이 비평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녀석이 중간에 있었던 여기 있는 critics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의 입장만 정리하면 빈칸 내용 그냥 저절로 나온다. 이런 애들은 개날먹이야. 무조건 미소가 지어져. 근데 이게 언제 나왔어? 올해 6월 평가원 34번에 나왔거든요. 이번 6월 평가원 34번에 예술 수집가, 예술품 수집가의 입장에 대한 얘기만 골라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 예술품 수집가에 대한 그 예술품 수집가를 주어로 놓고 한 설명 문장이 단 한 문장이었거든. 그 문장 뒷문장 끌고 오면 그냥 정답이었거든. 근데 34번 다들 빈칸이니까 34번 얘기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다가 다 개박살 났거든. 문제풀이에 근거를 확인하는 연습이 무조건 돼야 돼. 문제풀이를 하려면 얘의 문제의 요구 조건이 뭐고 내가 이걸 골라내려면 어느 문장을 가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상태로 글을 읽기 시작해야 돼. 알겠지? 마음 초조하다고 아무 문장이나 막 붙잡고 읽고 있지 마. 알겠죠? 그러면 요렇게 한번 보신 다음에요. 과제 프린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 프린트는 뭐냐면 수능 완성 오늘 우리가 5, 6, 7, 8이 과제잖아요. 그래서 6, 7, 8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무렇게나 풀지 마시고 빌드업 잡아서 푸시라고 프린트를 또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저 진짜 지존 친절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제발 시키는 대로 풀어. 알겠지? 관행적으로 너네 하던 대로 풀지 말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한, 둘, 셋, 넷. 예. 예. 한,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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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트 못 받으신 분이 있을까요? 어이구, 쏘리. 그래서 5는 안 줬어요. 어법은 제가 질문 받은 것만 할 거기 때문에. 근데 6, 7, 8은 해야 돼. 그래서 7이랑 8도 제가 어떤 문장을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지 어떤 거 가지고 빌드업 삼을지에 대한 요구 조건들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프린트의 10쪽 보시겠어요? 이거 소재 연결시키면서 읽어보는 연습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빈칸은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빈칸은 조로 줄어들었어. 10쪽 보시면 제가 얘는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예시를 다 읽어야 됨 쓰고 그럼 예시를 다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모든 문제들 다 읽고 빌드업 줄 거 다 줬어. 11쪽 잠깐 보시겠어요? 11쪽 막 이런 거. 빈칸에 this state의 내용 확인 이런 거 써놨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각 문장을 최대 한도로 이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경험이 여러 번 돼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할 수 없다라는 진단의 판단이 섬. 이거를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빈칸 문장과 대조되는 맥락을 확인하라는 등 다 줬어. 제발. 알겠지? 그랬는데 이 프린트 다음 시간에 정답에 그냥 2번 표시돼 있고 동그라미 뿅 쳐져 있으면 내가 진짜 계열받겠지. 그지? 이 과제 이렇게 하라고 주는 거 아니야. 알겠죠? 문제를 심지어 안 풀어도 상관없어. 우측에 있는 내용 빌드업은 다 세우라고. 알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소재와 연결 이런 것도 있잖아. 오른쪽에서 언급된 내용이 이 선지에서 어떤 단어와 동의어, 반의어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제일 처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과제 프린트의 맨 처음. 과제 프린트의 맨 처음 뭡니까?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푸는 요령은 지존 간단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독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휘,
문제 푸는 법. 일단 1번 직전에 소재를 최소 2개 이상 찾기를 해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첫 줄에 주어 발견하고 미소를 지은 다음에 동사 뒤를 안 읽는 개건방진 행동하지 마시고 소재를 2개 이상 무조건 찾아주시는 연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관한 문장도 똑같죠? 우리 이미 배운 내용이죠. 그죠? 무관한 문장도 똑같은데 이 소재 2개의 관계까지 밝혀주시면 지존 짱 좋다. 이 소재 2개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다? 첫 번째, A vs B의 경우. 그지? 두 번째, 메인 소재 A에다가 속성 소재 B가 나오는 경우.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의 키워드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 예를 들면 민초는 맛있다. 민초는 맛있다 했으면 끝까지 그 민초가 맛있다는 얘기로 언급이 돼야겠지. 그지? 그래서 근데 그 중간에 맛없다 해도 문제겠지만 예를 들면 갑자기 민초는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개소리하는 것들도 쳐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된다. 요 빌드업을 좀 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독하면서, 정말 슬픈 말이야. 정독하면서라는 말. 정독하면서 각 문장에 소재의 동의 표현에 연결을 해주시면서 가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거 하느라 문제 푸는데 한 문제에 10분 걸렸어요. 그래도 해. 이거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건데. 9월 넘어서 할 거야? 9월 넘어서 다들 모의고사 막 60분 재고 막 문제 풀고 있고 막 정신 나간 애들 진짜 많을 텐데 그 사이에서 문제 하나 푸는데 10분 걸리면 진짜 여러분들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지금 해야 된다니까. 알겠지, 영민아? 그래, 영민아 필기해라. 그러면 이걸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문제 싹 풀어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그냥 냅다 봐. 1번 냅다 보겠습니다. 첫 줄 소재 2개 확인, 반의관계 체크, 지존 착한 문제 출발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세요. 이 문장 하나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지존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It was once believed that 대절이라고 한때 믿었대요.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development, 발전이라는 것이 either continuous or discontinuous but not both. 그러면 지속이 되든지 단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는 아니다 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반의관계야. 그리고 좀 더 빌드업을 크게 하자면 요 벗을 중심으로도 빌드업이 가능하죠. 그죠? 뭘로? either이냐 both냐로. 그지? either이냐 both냐로도 반의관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하나 더 볼래? 얘에 담긴 속뜻 이해하겠어? 우리는 한때 발전이라는 것이 둘 중 하나라고 믿었다. 그럼 이 글 뒤에 전개 어떻게 될까? 그렇지. 똑똑이들 좋아. 마음에 들어. 그래서 한때 그랬다라는 말을 보자마자 빌드업 머릿속에 확 그려줘야 돼. 그 앞으로 글 전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지 느낌이 와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 뭐 해주시면 돼요? 다음 문장 읽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자마자 다음 문장의 첫 줄을 보자마자 미소 더 방긋 지어져. 그지? 그러면 요 자식 뭐랑 반의관계? 원스랑 반의관계. 아하, 옛날엔 이렇게 믿었는데 오늘날은 달라지겠구나. 그럼 달라지는 내용 볼까요? 과학자들은 동의를 한다. 디벨롭먼트라는 소재는 변함이 없어. 똑같이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오늘날의 발전이라는 것은 includes both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왔고 일단은 both가 내가 표시 어떻게 했게? 물결로 했네. both랑 같이 와가지고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얘의 반의관계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둘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얘기까지 해주면서 글 전개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뒤부터 무슨 얘기 해야겠어? 연속과 불연속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니야. 자꾸 헛소리 하려고 지금 막 마음속에 시동 걸게 돼.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서 여기 뭐 해주래? 내가 친절하게 지문 속에 동의어, 반의어까지 정리해주세요 이라고 했단다. 그럼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야. 문제 풀러 갈 거야. 그러면 1번 뒷문장도 읽어주셔야겠죠. 특정한 발달적 변화가, 그럼 이것도 발달이란 뜻이겠죠. 디벨롭먼트를 굳이 디벨롭먼탈 체인지 이딴 식으로 쓰는 게 수능 영어의 개꼬운 점이야. 근데 찾아야 돼. 그럼 이 자식이 또 어떻대? appear, continuous, discontinuous 하기는 한데 요거는 뭐에 따라 달렸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달렸다. 관점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표현 나오니까 consider, 야 생각해봐라. physical growth. 신체적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랑 무관한 문장에서 가장 못하는 게 이거야. 어휘 문제, 무관한 문제 이제부터 조금 의식적으로 봐보세요. 글의 내용 거의 대부분 앞부분에 보편적 내용 준 다음에 글 중간에 예시 무조건 끼워넣는다. 그래놓고 그 예시의 내용에서 단어가 완전히 달라졌을 때도 보편적 내용에서 끌고 내려올 수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글 내용 읽을 때 예시 읽자마자 갑자기 뇌가 정지는 상황. 이게 왜 무슨 소리야?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예시 구간에서 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 끌고 내려올 수 있다. 여러분들 문제 못 푸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진짜로. 이게 난이도 높이는 주범이야. 그럼 얘도 신체적 성장도 뭐의 예시인 거야, 얘들아? 디벨롭먼트의 예시인 거야.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 할 수 있냐고. 그지? 그럼 이 디벨롭먼트도 뭐겠어? 컨티뉴어스한 지점과 디스컨티뉴어스한 지점이 있겠죠. 그쵸? 그거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 가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시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 필요가 없네. 아니, 그래도 시간 줄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컨티뉴어스 혹은 디스컨티뉴어스에 해당하는 단어 찾아보세요. 찾았더라요. 슬로우 앤 스테디죠. 그죠? 이거 할 수 있겠어? 이 정도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서 컨티뉴어스 체인지 대놓고 써주죠. 그 다음에 however 나왔네. 미소 지으면서 이제 뭐 찾으러 가야 돼? 디스컨티뉴어스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그지? 이 빌드업을 세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선생님 뭔 소리예요? 그냥 글 읽으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근데 글 읽으면 되는데 원툴로 진행하는 사람은 글의 내용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어느 날 선생님 글이 안 읽혀요 라는 순간이 오면 그냥 틀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빌드업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연습을 지금 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럼 however 뒤도 가봐야겠지. 애기들 매일매일 재보면 잘하는 날과 안 잘하는 날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uncontinuous겠지, 그치? discontinuous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어느 날은 빠르게 자라고 어느 날은 안 자라요. 이게 뭐겠어요? discontinuous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도 discontinuous change를 설명하면서 미소가 지워져.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야. 그럼 또 4번, 5번 중에 50% 확률이 코카콜라 해야지 하면서 뛰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애들의 키를 매일매일 측정하는 건 단계적으로 증가하긴 하지만 하고 나옵니다. 그치만 매일매일을 보면 reversals of growth 하고 되어 있죠. 그쵸? 24시간 또는 그 전으로 지속된다고 치면 reversal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머나 세상에 얘들아, 벗을 중심으로, 벗 앞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 gradual increase. 이건 뭐야? 단계적 성장, 지속적 성장이야. 그럼 벗 뒤에는 뭐 나와야 돼? discontinuous가 나와야 된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매일매일 재보니까 성장에 리버설이 나타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야. 어릴 땐 3발, 4발. 점심엔 2발. 늙어선 3발인 것은 이거잖아. 지금 여러분들 응애하고 깨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키 재면 180인데 5분 지나서 키 재면 여기 연골이 쪼그라들어서 179 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리버에서 왜 나타나는데? 그럼 안 되지. 이 자리 날려주셔야겠죠. 여기에 물결에 해당하는 디스컨티뉴어스가 와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정답 4번인 거야. 이해돼? 요 빌드 해볼 수 있겠어? 어휘 문제. 야, 내 문제. 제발 한 번만 연습해줘. 부탁. 선생님 소원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오늘 과제 해설한 내용 프린트 여기다가 얹어놓을 테니까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시면 됩니다요.
네, 수고했어요.